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홍보위원 조미도입니다. 오늘은 보험 칼럼 4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달에 배우실 내용은 보철물 제거 그리고 보철물 재부착 이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간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조금 용어가 길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는 보철물 제거, 간단복잡 이렇게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치간수복물 제거 또는 보철물의 제거에 대해 먼저 산정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수가는 일치당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치아에 장착된 충전물이나 보철물을 제거하는 수식으로 제거하는 보철물의 개수당 산정이 가능한 수가입니다. 치간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라는 수가는 간단과 복잡으로 진료비가 일치당 1,160원, 복잡에서는 5,830원입니다. 그래서 간단과 복잡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의 경우에는 아말감이라든지 글래스 아이오니머, 그리고 복합내진, 그리고 SP 또는 SS 크라운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을 제거할 때 산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복잡의 경우에는 크라운, 인레이, 온레이, 브릿지를 제거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특히 브릿지 제거할 때는 지대치는 숫자대로 횟수를 그대로 산정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브릿지에서 연속적으로 인공치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공치에 대해서는 1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릿지의 경우 지대치는 그 개수대로 산정하시면 되고요. 인공치는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만약에 인공치가 있다면 한계값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4번과 7번의 브릿지가 있는데 가운데인 5번과 6번이 인공치다.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값이 인정이 되는 거고 지대치 4번, 7번 각각 하나씩 인정돼서 두 개 값. 그래서 지대치 2개 그리고 인공치 하나에서 합계를 하면 보철물 제거에 대한 복잡이 3개가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3번부터 7번까지 브릿지가 있는데 3과 5 사이에 인공치 그리고 5와 7 사이에 인공치가 있다라면 이때는 지대치 3개, 지대치와 지대치 사이에 인공치가 각각 2개가 있기 때문에 총 복잡에 대해서 5개로 횟수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보철물 제거와 간단 이렇게 복잡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는 주된 처치인 복잡만 인정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하면 크라운을 제거를 했는데 그 안에 지아이나 레진이나 또는 아말감 충전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걸 제거했다라면 간단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크라운을 제거한 보철물 제거 복잡만 산정이 가능하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발치를 하고 싱글 크라운의 경우에 발치만 인정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예를 들면 수복물 및 보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에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면 싱글 크라운의 경우에도 치간 수복물 제거 복잡 1개와 그리고 발치료 100%가 인정이 되고요. 브릿지의 경우에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다라면 브릿지 개수만큼 보철물 제거 복잡을 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치료를 또 100%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파노라마에서요. 하악 전치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번과 43번 그리고 33번이 지대치로 되어 있는 6번 브릿지의 경우입니다. 만약 해당 브릿지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있는 전치부 3개에 대해서 각각 발치를 했다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될까요? 우선 43번부터 33번까지 브릿지가 해당되는 지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면 횟수가 6개로 뜰 겁니다. 습관 수복물 제거 일단 복잡이겠죠. 그래서 6개로 뜰 텐데 이때 우리가 이제 산정 기준에 비추어서 청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42번, 43번, 33번은 이렇게 42, 43 그리고 33번은 지대치이기 때문에 각각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42번과 33번에 연속된 인공치, 즉 판액이기 때문에 한계값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식을 선택하고 보철물 제거 복잡을 클릭을 하게 되면 횟수가 6개로 자동으로 프로그램에서 산정을 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실제 산정 기준에 맞춰서 지대치 3개, 연속된 인공치 1개 해서 4개로 여러분들이 횟수를 수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처치 번호를 2번으로 변경하셔서 42번, 43번, 그리고 33번 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처치 번호를 방을 2번 방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치 발치, 뭐 단순 발치를 청구하셔도 되고 또 엔도를 했다 그러면 근관 치료와 관련된 것들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차례 한번 다른 케이스 한번 살펴보죠. 가끔 이렇게 40번대의 경우에는 실제로 45, 46, 47 이렇게 3번 브릿지를 다 제거하지 않고 45번에 원심면을 커팅하고 6번 파니까 7번을 제거한 후 그리고 46, 7번에 대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커팅을 하고 그리고 인공치와 7번을 제거했다. 그러면 보철물 제거 2개 값을 산정할 수가 있고요. 발치를 했다라면 역시나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치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45번에 대해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이제 보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때 45번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또 한 개 치간 수복물 제거를 또 청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6번, 7번 치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내역서술에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1번 처치 버튼에는 6번, 7번에서 보철물 제거 2개 값 그리고 2번 처치 버튼에 가서는 47번에 대한 발치료를 각각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철물 재부착, 리세멘테이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보철물 재부착의 경우에는 일치당, 즉 치당 인정이 되는데 2,230원이 인정이 됩니다. 해당의 경우에는 장착된 보철물, 즉 인레이나 또는 크라운 또는 브릿지의 지대치 등이 탈락됐을 때 재부착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고요. 시멘값에 대한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산정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브릿지인 경우에는 지대치 한해서 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보철물 제거와 좀 다른 점이죠. 그래서 치식을 선택하실 때 지대치만 선택을 하시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시치아 부착은 급여로 산정이 불가합니다. 임시치아라는 것 자체는 이제 비급여 항목의 어떤 치료 과정 중에 아직 종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부착했다는 것은 이제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별도의 비급여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과 임플란트 완료하고 3개월 이후에 시행하는 보철물 재부착은 건강보험으로 역시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에 치과 임플란트가 신설수가로 들어오면서 이 임플란트에 대해서 이제 사후관리 시점이 90일 이후 또는 3개월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보철을 장착하고 3개월 이후가 되면 이게 자연치아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거를 한다거나 또는 재부착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강보험에 준하여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철물 재부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특이한 게 인공치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대치에 대해서만 치식을 선택하고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제거와 재부착의 이 치식에 대한 횟수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이 부분 생각하시고 진료 기록부에서 이것들을 감안해서 반드시 지대치를 표기해서 청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별도로 산정하지가 않고 행위수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세멘트를 이용해서 부착을 하셨다 하더라도 환자에게 별도로 비용을 받는 것은 임의비급여, 즉 부당 청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청구입니다. 또 90일 이후에 보철물, 임플란트 보철물을 하고 90일 이후에 내원해서 재부착을 하는 상황이나 또는 보철물의 어떤 임플란트 보철물의 타입이 부착을 하고 홀 충전을 하는 이렇게 경화는 경우에는 이후에 보철물 탈락돼서 내원하는 경우에 또는 충전물도 함께 이렇게 탈락돼서 왔다 그러면 이렇게 재부착과 홀 충전을 동시에 산정하시면 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이게 이 치아가 이 치식이 임플란트 치식이다라는 것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반드시 임플란트 치식인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아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사례로 쓰고 있는 아이프로 같은 경우에는 치식 우측에 보면 느낌표 앞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치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 치아가 임플란트 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이 내역서술을 하지 않더라도 명세서에 자연스럽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임플란트 치식이다라는 걸 표기해 주시고 청구를 해주시면 더 완벽한 청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흔히 청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급여 항목으로